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2과목 상하수도 계획 중 마지막 챕터인 챕터 5 펌프 및 펌프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펌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의 첫 번째 종류인 충류 펌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류 펌프란 베인의 양력작용에 의하여 임펠러대에 물의 압력 및 속도 에너지를 주고 더욱이 가이드 베인으로 어쩌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모든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베인의 양력작용이 있다, 베인의 양력작용이 있으면 충류 펌프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먼저 외우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베인이라는 것은 날개 부분을 뜻합니다. 프로펠러 부분, 날개 부분을 베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양력작용이라고 했는데 이때 양력은 고체와 유체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프로펠러는 이렇게 원으로 돌고 있는데 지금 이거의 반대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러므로 물이 빨려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펌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타 종류가 무엇이 있냐면 사류 펌프와 원심 펌프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9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류 펌프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봤을 텐데 스크류바 아시죠?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중간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 펌프와는 다르게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날개를 이용해서 30도의 경사로 점성이 있는 폐수를 양수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펌프로 점성이 있는 폐수를 양수하게 되면 펌프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크류 펌프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펌프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으로 보게 되면 회전수가 낮기 때문에 마모가 적고 그 다음에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폐쇄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 스크류 펌프에 대해서는 그림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이제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크류 펌프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 시설에서 펌프의 종류별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가 3개 쳐져 있고 책에서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족보 부분에 이 표가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노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사류 펌프는 전향정이 3에서 12m, 펌프 구경은 400mm 이상, 비교 회전도는 700에서 1200입니다. 자, 이때 전향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양정은 무엇이었냐면 펌프가 끌어올릴 수 있는 높이가 양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 구경은 뭔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비교 회전도가 무엇이냐면 임펠러, 즉 아까 그 날개 부분이 일정하게 유량 및 수두가 1m 3승 per 미니트의 유량을 1m 양수하는 데 필요한 회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교 회전수를 나타내는 식이 뒤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관련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의 구경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D가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 146 곱하기 루트 V분의 Q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Q는 AV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펌프의 토출량은 미니트고 흡입구의 유속은 세크이기 때문에 이 단위 환산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펌프는 이제 원형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펌프의 토출 유량은 1800m 세제곱 per hour, 흡입구의 유속은 1m per sec입니다. 자, 이때 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1800m 세제곱 per hour를 미니트 단위로 환산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Q는 AV로 무조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Q는 AV인데, 자, 이때 A는 단면적, 원형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D 제곱은 파이 곱하기 유속 분의
4 곱하기 q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변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때 제곱은 지워지고 우측에 루트가 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연습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보면 4 곱하기 유량 1800m 세제곱 per hour, 그 다음에 파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유속은 4m per sec를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필요한 단위는 hour가 아닌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세크 1시간은 3600초죠. 왜냐하면 1분은 60초가 되고 1시간은 60분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은 3600초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해서 미터, 제곱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이 남겠죠. 그 다음에 hour, 그 다음 세크가 지워지면 미터 제곱에 루트가 씌워지기 때문에 미터 단위로 나오게 되며 이때 앞에 인자는 0.3989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 있는 개수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와 미터 관계를 생각해보면 1미터는 10의 세제곱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398.9m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해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비교 회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회전도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런 거구나. 용어 정리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읽어봐 주시면 되고, 자, 이 비교 회전도 공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인자를 살펴보면 비교 회전도는 RPM, 그 다음에 규정 회전수는 회/미니트, 그 다음에 이때 H는 양정, 높이죠. 그 다음에 규정 토출량은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 4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1, 2, 3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1, 2, 3 하면 생각나는 거 같이 플러스로 외워보면 매닝의 유속 공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닝의 유속 공식을 어떻게 외웠었냐면 매닝의 유속 공식의 유속은 조도 개수분의 1, 그 다음에 동수 경사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경심의 2분의 3제곱이었습니다. 3분의 2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 2, 3을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 회전도는 1, 2, 3, 4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RPM 단위로 맞춰줘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때 RPM은 1분당 회전하는 수입니다. 즉, 이 RPM과 회/미니트는 같은 단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회전수는 20회/세크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세크를 미니트로 환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니트 분으로 환산할 것. 그 다음에 토출량은 미니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양정도 미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제 규정 회전수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회/세크이기 때문에 1분은 60초. 따라서 분 단위로 보게 되면 1200회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공식들을 외울 때는 단위도 같이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맞춰줘야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전향정이란 무엇이냐면 실량정에서 잔류 속도수도 그 다음에 관로 전체 손실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실량정은 무엇이냐면 실량정은 흡입 수두와 토출 수두의 합입니다. 흡입 수두란 무엇이냐면 펌프가 흡입하는 수두를 흡입 수두라고 합니다. 흡입 수두라고 하고, 이제 펌프가 어떤 식으로 올려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수두를 토출 수두라고 합니다. 토출 수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관로 전체에 손실수두가 발생하게 되고 잔류 속도에서도 손실수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우측에 있는 원형 단면의 마찰 손실수두는 전향정 구하는 것보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찰 개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관의 직경분의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이지분의 v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출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동력에 대한 식입니다.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외우실 때 중요한 점이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효율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효율을 왜 나눠주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이제 100이라는 양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1시간에 200을 처리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1시간에 50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은 1시간 동안 200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양을 처리할 때는 30분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B라는 사람은 1시간에 50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따라서 효율이 좋을수록 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것을 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동력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은 펌프가 한 일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시간 동안 일을 한 친구는 50%의 효율을 갖는다고 볼게요. 자, 따라서 이 사람을 1만큼 처리하게 되면 나누기 0.5분의 1을 하게 되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효율은 나눠줘야지 값이 더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예로는 선풍기로 한번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너무 더울 때는 강풍을 틀죠. 강풍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금방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더울 때 미풍을 틀어놓게 되면 강풍보다는 조금 더 시원해지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효율은 나눠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어려우신 분들만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카페에서 답변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펌프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 이 챕터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필기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지만 실기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각각 현상의 정의 및 원인, 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공동현상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펌프의 회전차나 동체 속에 흐르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하여 그 액체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압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원인을 보게 되면 관내의 수온이 증가할 때 당연히 압력이 저하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포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내 수온이 증가하게 되면, 자, 그럼 세 번째, 펌프 사용 시 발생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기와 실기 부분에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정의 및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공동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동현상이라 함은 펌프의 회전차나 동체 속에서 흐르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하여 그 액체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원인 중을 몇 개 보게 되면 펌프의 흡입 양정이 높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고 되고, 그래서 그 펌프 내부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고속 회전으로 임펠러 끝단에서 속도가 고속이게 되면 국소적으로 압력이 저하되게 되죠. 기타 위에 있는 세 개 부분도 모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알고 있으면 방지 대책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원인을 없애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위에 보게 되면 회전수가 많을 때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펌프의 회전수를 감소시켜서 필요 유효 흡인 수두를 작게 합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압력이 크면 안 되니까 손실을 적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 수두를 크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설치 위치를 낮추게 되면 흡입 양정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가용 유효 흡입 수두를 크게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필요 유효 흡입 수두와 가용 유효 흡입 수두가 무엇인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필요 유효 흡입 수두는 배관 시스템 설계에 의해 결정되며 가용 유효 흡입 수두보다 1.3배 크게 유지되도록 자, 그럼 세 번째, 펌프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기와 실기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의 및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동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며 이때 정의를 보게 되면 펌프의 회전차나 동체 속에 흐르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되어 그 액체의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이때 네 번째를 보게 되면 펌프의 흡입 양정이 높게 되면
그만큼 압력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펌프의 내부에는 압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흡입 양정이 높게 되면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가 되며 마지막 부분에 고속 회전으로 임펠러 끝단의 속도가 고속이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적인 압력은 증가하지만 펌프 내부의 압력은 국소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이 원인들을 다 알고 있으면 방지 대책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들을 안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펌프의 회전수를 감소시켜서 필요 유효 흡인 수도를 작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가용 유효 흡입 수도와 가용 유효 흡입 수도가 나오는데, 자, 이때는 크게 하고 이때는 또 작게 합니다. 필요는 작게 하고 가용은 크게 한다. 자, 가용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허용치를 넓게 잡으면 손실이 적겠죠. 하지만 필요 유효 흡인 수도는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게 많게 되면 욕심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따라서 필요는 욕심이고 가용은 허용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 필요는 이런 뜻이구나, 가용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분들께서는 필요와 가용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타 방지 대책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수격작용, 워터 해머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물망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보게 되면 유체의 움직임이 변함에 따라 순간적으로 압력으로 관의 소음과 충격으로 발생시키는 현상입니다. 자, 원인으로는 기타가 여러가지 있는데 순간적으로 정지 및 가동할 때, 배관에 급격한 굴곡이 존재할 때, 배관의 밸브가 급격하게 개폐될 때,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갑자기 정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앞사람이. 그러면 모두 부딪히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전이 됐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정지되게 되면 뒤에 있는 물이 빨려오면서 갑자기 그 관에 소음과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 수격작용은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방지 대책에는 원인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플라이 휠을 붙여서 펌프의 관성을 증가를 시켜서 충격을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원인과 방지 대책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수격작용이 어떤 느낌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동현상. 맥동현상은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데 꿀렁꿀렁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맥동현상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펌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현상 중 펌프 운전 중에 토출량과 토출압이 주기적으로 숨이 찬 것처럼 변동하는 상태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원인으로는 이런 두 가지가 있고 방지 대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이때는 책을 통해서 정의,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과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과목은 인자들을 암기하는 것이 정말 많고 기타 공식들도 몇 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들 위주로 반드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제3과목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